네,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4박 5일 동안 이어졌던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요구해서 또 청문회 상황도 주목됩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을 껴서 토요일, 일요일, 어제까지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와 함께 또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죠. 그래서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법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안, 그렇게 하고 이제 비쟁점 법안 5개, 이렇게 해서 이제 법안이 모두가 통과가 됐는데, 이제 모두 이제 끝난 다음에 여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너무 남용되는 게 아니냐 해서 관련 법 그 개정을 또 검토하고 있고, 그런데 법안 처리 과정 그리고 필리버스터 관련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어쨌든 우리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썩 환영받지는 못한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물론 이제 야당, 특히 이제 소수 의견들을 좀 반영하고 또 보완하자. 최후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예. 최후의 수단으로 쓰여지는데 결국은 그래서 최소한 그 법이 왜 이 법이 안 되는지, 잘못됐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등등 이 법과 관련된 이 법안 현과 관련된 어떤 그 문제 제기, 또 그런 입법 사례라든지 폐해라든지 세계적인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야말로 시간 오래 누가 오래 하나 이런 경쟁으로 또 이런 경쟁으로 흐르고 나중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이 법과는 무관하게, 또 국회 운영과도 또 그렇게 무관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시간 낭비고 정말 국력 소모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보니까 그로 인해서 필리버스터 법 개정을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것을 어떤 형태로 폐지를 하면 몰라도 어떤 형태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갖고 이거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국회의원 3분의 1의 찬성으로 100명이 동의하면 할 수 있죠. 동의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동의 숫자를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러나 이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국회 그럼 3분의 1인데 과반 동의라는 거는 사실 의사정족수는 너무 무리한 건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사실 이거는 운영의 묘로 가지고 서로 여야 간에 해야 되는 것이지, 있는 제도를 없애기 전에는 딱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어쨌든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필리버스터는 2014년도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제 여야가 그동안 사실 동물국회라는 이름으로 그 통과를 시키지 않아야 됐던 법안 같은 경우 단상을 증가한다든지, 또 그 본회의장에서 아니면 또 상임위원회에서 육체적으로 육탄전을 벌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어떤 국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이미지가 좋지 않다, 이런 어떤 비판적인 여론 때문에 2014년도에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도입되고 그 일환으로 결국은 이제 소수당은 물리적 증거를 해서는 안 되고 대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최대한 어떤 지연 전술을 허용해주는 그런 어떤 제도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 필리버스터 발의 요건인 3분의 1에서 예를 들면 과반이라든지 아니면 5분의 3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수 야당이 갖고 있는 최후의 무기조차도 뺏어버리는 굉장히 국회 선진화법 자체가 그러면 사실은 이제 무의미해지는 그런 어떤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봉쇄하는 이런 어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또 소수당은 소수당대로 결국은 과거처럼 이제 물리적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을 오히려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지금 법안들이 보면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검찰청의 일방적인 어떤 폐지라든지 또 사실 원래는 이제 기재부를 쪼개가지고 이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에서 네. 금융기능이 와야 되는데 금융이라든지 금감원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또 이 부분 못 오게 되니까 지금 이제 과거의 기재부의 기능은 이제는 세제밖에 없기 때문에 예. 뭐 자조적으로 세제청으로 전락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되고 특히 방통위 같은 경우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위인 설관이 아니라 위인 폐간의 어떤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 법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을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에서 했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호소를 했는데 이거조차도 봉쇄하려고 하는 것은 의회 정책 기본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봉쇄하기 위한 민주당의 폭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정부 조직과 관련돼서는 예. 뭐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이 거대 경제 정책의 이 재경부의 이 거대한 이 그 독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뭐 세제 하나라고 그러는데 세제와 경제 정책 전반이거든요. 수립하도 돼 있고. 그다음에 방통위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 이진숙 위원장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진숙 위원장 때문에 국가의 정책의 근간을 방송 미디어 통신과 특히 통신 우리는 일반적으로 방송만 가지고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지만은 심지어 이게 얼마나 큰 이 산업 정책입니까? 미디어 통신도 이 지금 방통위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진숙 위원장이 KBS 기자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문 분야인데 거기에 이번에 이제 미디어 정책까지 이 방통위에 이렇게 방통위법 속에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치적 논란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정부 조직 어떻게 국정 운영하는데 정부 조직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지금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거의 무리 없이 받아들였고 통과시켜 줬거든요. 그걸 지금 얼마나 정쟁 수단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거기에 대한 반론 잠깐 하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연히 이제 방송통신 미디어를 이제 총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는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불구하고 법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안은 오늘 국무회의가 해서 의결까지 된 상태고 앞으로 또 상황은 또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것 같고 어제 또 통과된 법안 중에 또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제 증언 감정 관련한 법인데 특위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고 나서 이제 종료가 되면 거기서 이제 위증을 하거나 그래도 이제 그냥 넘어가는 위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그 위증한 데 대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책임을 묻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법안이 개정이 됐고 그 고발하는 그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서 이제 조금 이제 약간의 어떤 번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 고발하는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국회의장으로 할 것이냐 원래는 이제 국회의장으로 하는 것이 이제 원래 법안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법사위원장으로 했다가 결국엔 다시 이제 국회의장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가는 그런 그 상황이 있었는데 그건 경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그 상황 그 법안 개정 자체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을 이 법 취지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데 사실 그게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와서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하거나 실수는 참석을 하지 않거나 이래도 결국 나중에 가서 어떻게 투기는 또 해산돼 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특별한 수단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기가 맹탕이 되는 게 허다했었죠. 그것을 좀 더 이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한다는 건데 고발 주체와 관련돼서 약간의 이제
그 충분하게 그 수기가 좀 덜 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통상은 이제 국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의장 명의로 가기는 하는데 결국은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하나를 다 의장실로 가면은 좀 더 늦어지기도 하고 또 의장실의 업무가 또 과중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었겠냐, 이런 판단들 아니었겠냐 싶은데 네. 예를 들면은 이 탄핵 관련돼서 탄핵 주체는 이 법사위원장이 소위원장을 맡아서 고발도 하고 또 소추위원장을 예. 맡죠. 소위원장을 맡게 예. 소추위원장을 맡지 않습니까? 그러나마 그런 예를 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좀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뭐 이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진행되었는데 예. 충분히 논의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이제 혼선이 이제 있었던 것 같고, 예, 홍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국회 정원감정과 관련된 그 정관법 이 개정이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이제 그 기간이 아니라 그러면 언제까지 이 네.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소위 말해서 어떤 시효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각 정당이 어떻게 보면 좀 정쟁력으로 정언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법률 관계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되는 언제 고발 당할 수 모르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문제가 있는데 네. 특히 고발 주체가 사실 통상적으로 다 이제 국회의장인데 법사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추미애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너무 지금 독주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뭐 다음 지방선거 경기지사 뭐 출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본인의 어떤 출마를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존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독주를 하고 있고 특히 원내 지도부하고도 별로 상의도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내부터 벌어지고 있는 지금 예를 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특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원내 대표진과 이렇게 조율이 완전치 않은 가운데서 막 그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민주당 내에서도 네. 굉장히 좀 불편한 시각이 있다. 예를 들면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법사위가 급발진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의 좀 지나친 어떤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전체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준과 이런 알겠습니다. 틀을 뭐 깨뜨리는 이런 어떤 시도로 해프닝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뭐 이제 국회의장에게 이제 고발 이제 주체가 이제 된 그렇게 이제 정리가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원래대로. 그리고 잠시 2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립니다. 지난 이제 5월 1일이었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유죄 취지에 이제 파기환송한 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상을 어떤 좀 규명하고 그리고 4인 회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련해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조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다가오는 이제 국정감사를 이제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후 청문회 상황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대단히 잘못됐죠. 법을 지켜야 되는 법을 시행하는 최후의 보루 결국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예. 법원인데 헌법의 이 권력 분립 원칙 이론을 가지고 지금 제기를 했는데 불출석 사유도 내지 않았어요. 그 사유서, 불출석 사유서, 네. 의견서와 불출석 사유서는 다른 거죠. 네. 출석할 수 없다라는 사유를 내는 건데 예. 이건 그 사유가 아니고 의견을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사실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이게 결국 헌법에서 큰 틀에서 권력 분립을 정리해놨지만은 네. 규정해놨지만은 결국은 그 원칙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법들이 제정이 되고 그렇게 시행 각 분야별로 법을 시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국회법 121조에 결국 본회의와 위원회에서 의견을 통해서 국무위원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예.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까지 의견을 통해서 국회위원회, 본회의나 위원회 또 예. 특히 참석 요청을 할 수 있거든, 참석시킬 수 있거든요. 국회법 12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네. 결국은 국정의
어디든 견제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그 어느 기관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재판의 독립성은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은 헌법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또 있었다든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은 자체 자정 그런 것들이 이제 국회 와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예. 따져볼 필요가 있을 때 국회 의결을 통해서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마치 그냥 금과 억조처럼 마치 당연히 자기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곤란한 것이죠. 이게 이 국회법 121조가 결국은 박근혜 정권인 네. 새누리당 시절 2021년에 2014년에 설치됐거든요. 그러면은 또 대법에서 이게 진짜로 헌법이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헌법 소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네.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법적으로 헌법적 판단도 네. 구하지도 않으면서 이거를 자의적 판단해서 네. 스스로가 판단해 가지고 했던 것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예. 실제로 전원합의체 이재명 후보 시절에 전원합의체에서 이틀 만에 7만 쪽이 넘는 알겠습니다. 서를 예. 검토 그 7만 쪽을 어떻게 AI도 쉽지 않은 건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렇죠. 물어보겠다고 해서 그것도 한 거죠. 예. 대법법관들이 문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예. 이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 예. 그 국회에서 따져볼 일이죠. 나와서 오늘 좀 설명을 했어야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저는 해주셨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지금 국제적으로는 거의 외교 참사로 인해서 지금 왕따가 되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는 지금 관세 등 이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거보다 가장 좀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적 질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상권분립과 법치주의면에서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에 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없죠. 예.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상권이 분립되어 있으면서 각각 있던 영역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에 대해서는 절대 간섭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번 국회 청문회가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지난번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치 파기환송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재판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야말로 상권 분립의 가장 중요한 어떤 취지를 위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오경미 이용구 대법관도 불렀는데 이분들도 역시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국회에서 밝혔듯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대법관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만을 타겟으로 이렇게 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고 특히 지금 오경미 이용구 대법관은 진보 좌파 성향이 그런 대법관임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들도 역시 나오지 않은 알겠습니다. 것은 역시 이분들도 이런 어떤 상권 분립 취지에 이번 청문회가 맞지 네. 않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와 과정과 절차들을 보겠다는 것이지 예. 판결의 내용을 갖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점들이 분명히 대통령도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 각 기관들이 제대로 헌법적 질서대로 또 법률대로 법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서 예. 문제가 제기되면은 알겠습니다. 감시하고 견제할 기능을 알겠습니다. 국회법에다 두어놨지 않습니까? 그게 또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설치해 놓은 법입니다. 예.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절차와 과정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이렇게 두 분도 이제 맞서 주셨는데 아마 이제 2시부터 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아마 그런 내용으로 또 공방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